네, 오늘은 박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박동기, 제세동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몸에 넣는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사용하는 이제 박동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시술을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는 이런 효과를 누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박동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이 넣는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런 것들이 이제 심장이 하나하나 뛰고 있는 박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신호들.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 나와야 될 신호들이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완전 방실 차단, 뭐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맥이 좀 느린 것, 서맥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것들은 이제 어지러움 증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제 길 가다가 쓰러지는 이제 실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다가 안 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의식을 잃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말고도 요 심전도를 보시면 이렇게 심장이 역시 빠르게 뛰다가 이렇게 하나씩 뛰다가 여기서부터는 신호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서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심장이 안 뛰는 요런 구간에서만 심장에 신호를 줌으로써 인위적으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박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글로는 심장 박동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박동기를 넣고 계신 분들 엑스레이를 찍으면 쉽게 구분이 되는데요. 엑스레이 찍은 것을 아마 병원에서 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동기 넣으신 분들을 보면 주로 왼쪽에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배터리가 컴퓨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1년 12달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깃줄이 보통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전깃줄에서 나오는 신호를 요 배터리, 컴퓨터가 계속 분석을 해서 심장이 안 뛴다. 아까 보여드린 심전도처럼 안 뛴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호를 줘서 심장이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박동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배터리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본 모양이고요. 실제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작아져서 두께도 한 1cm 내외, 그리고 사이즈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심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말하자면 전깃줄인 거죠. 이 전깃줄이 심장에 딱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신호를 계속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배터리는 대략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에 한번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이런 일반적으로 계속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박동기가 요 1번이라고 하면 일전에 저희가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심장 안에 이 조그맣게 이제 무선으로 된 박동기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실제 사이즈를 보면 요런 모양으로 갖고 있고요. 요거 하나를 심장 안에다가 아예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박동기가 아까 보여드린 심장의 그 전깃줄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 신호를 요쪽에서부터 이제 심장에 붙어서 계속 받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쪽에 이제 컴퓨터 역할을 하는 그 장치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전깃줄, 컴퓨터, 배터리 역할을 모두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심장 안에 이제 전깃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다만 요 하나의 일체형 된 기계는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진되면 약 10년에 한 번 정도 새 것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초소형 무선 심장 박동기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 두 가지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에서는 기존 것들을 넣고 어떤 분들은 무선 심장 박동기 새로 나온 것을 넣는지 적응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예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동기를 넣어야 되는 분들이 무조건 요 최근에 나온 요 초소형 심장 박동기를 넣겠다라고 하시는데 각각의 적응증이 좀 다릅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것은 이제 기존에 박동기를 넣고 있던 분인데
아까와 보여드렸던 박동기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구분은 잘 안 가시겠지만 여기에 배터리는 똑같고요. 전깃줄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밑에 있는 전깃줄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기존 것과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심장을 그림으로 좀 쉽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심장 안에 전깃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생리적으로 이제 전깃줄이 있다라기보다는 심장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깃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말하자면 1번에서 심장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면 2번 심장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이제 나머지 심장에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으로 신호를 하나 전달하고 왼쪽으로도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 전기 신호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전달될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전깃줄이 있어야 되는데 심장 안에 이런 생리적인 전깃줄이 오른쪽, 왼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깃줄은 실제 눈에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동기를 넣을 때는 이 전깃줄에다가 정확하게 아까 보여드린 그 전기선을 삽입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대략적인 이 전깃줄이 있는 위치에다가 전기를 삽입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이 전깃줄을 실제로 찾아서 이 전깃줄 하나하나에다가 전기선을 삽입하는 방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전깃줄을 요 심장 안에 있는 이제 생리적인 전기선에다가 실제로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동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부전이라든지 오히려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감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실제 심전도를 찍었을 때에도 조금 더 이제 정상적인 모양의 심전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심장에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생리적인 전깃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깃줄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깃줄에다가 실제 박동기를 넣기 위한 인공적인 그 전기 리드 전깃줄을 삽입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근육에다가 심장 근육에다가 근처에다가만 삽입을 했지만 최근에 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영상 기술이라든지 신호를 잡는 신호 기술이 발달을 함으로써 실제 이제 심장 안에 있는 전기적인 전기 신호 줄에다가 이 전깃줄을 삽입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요. 최근에 박동기는 이제 요 전깃줄에 직접적으로 전깃줄을 삽입을 함으로써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신부전이라든지 예후를 신부전을 줄임으로써 예후를 좋게 하는 인제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술 자체는 현재 이제 시술 시간이 좀 많이 길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취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요. 어떤 환자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적절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박동기 방식은 워낙 이제 시술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보통 1시간 내로 짧습니다. 마취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방식을 이제 통해서 박동기를 넣는 것이 좋고요. 다만 심부전이 있다거나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박동기에 의한 심장의 박동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뭐 적어도 한 40 또는 50, 뭐 그 이상 100%까지도 박동기가 없으면 이 심장 박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요 두 번째 방식으로 심장 내에 있는 전기적인 생리적인 전깃줄을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박동기의 전깃줄을 삽입하는 방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의 이제 심부전에 대한 예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방식은 이제 어쨌든 시술 시간이 좀 길고 따라서 환자분이 마취를 좀 오래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로 인한 회복도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에서만 시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무선 심장박동기라는 것이 나왔는데 요것은 이제 기능 자체는 이제 기존의 박동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개발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무선 심장박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